전 파트에서 우리 권현 씨가 요양원에 대해서 되게 말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본 것처럼 뭐 요양원에는 되게 큰 문제점은 아까 나오진 않았죠. 근데 아까 권현 씨가 말한 것처럼 되게 삶에 대한 어떤 고려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요양원 왜 그런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혹시 요양원 가보셨나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요양원? 거의 병원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막 의료적인 기기가 병원보다 적지만 진짜 딱딱한 침상과 뭐 보호자분들, 그냥 뭐 정해져 나오는 식단을 드시는 분들, 병원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획일화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획일화된 거에서 되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획일화된 것 때문에 어떤 환자들의 그런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성을 뺏는다는 그런 말을 이 책에서 해주고 있어요. 어떤 그런 획일화 때문에 환자들의 그런 그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이런 어떤 치료에 대한 이 아픔, 이런 고통보다는 이런 획일화된 이 요양원 속에서 생활하는 데에서 나오는 어떤 고립감, 외로움 이런 곳에서 더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또 환자분들은 되게 나의 삶이 이제 유한하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시고 그냥 TV만 보시고 그런 되게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무표정인 분들이 되게 많죠. 아, 가보셨나요? 근데 저도 가봐서 알지만 이제 웃는 사람보다는 되게 무표정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우울해 보이죠. 맞아요. 분위기도 좀 칙칙하고 어둡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토마스라는 의사가 한 명 나와요. 그래서 이 요양원에 가서 되게 동물, 식물 이런 거를 요양원에 다 들여놓게 시작해요. 새도 들여오고 또 개도 들여오고 이러면서 환자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뭐 강아지의 똥을 치워준다던가 아니면 새의 먹이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삶에 그런 활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되게 어떤 소소한 그 일들에 대해 직접 선택을 하고 그런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맺으면서 이런 환자분들이 되게 그런 활력을 찾는 내용이 이것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 파트를 통해서 느낀 거는 이 책은 아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책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다는 것을 누리자고 하는 책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정말 자기 잘 살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현재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가 살아있다라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런 감정을 느끼려면 저는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하구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순간 내가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면 그때가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죽음이라기보다는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진 씨가 이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저보다 말을 해줄 것 같네요. 아까 친구가 말했듯이 친구가 이제 약간 죽음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 마무리라는 책의 그 소챕터가 있는데 마무리는 곧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챕터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요즘 저희가 이제 고3 수시 성적 나오는 거는 1학기가 끝이니까 수시 성적 끝나고 막 생기부 쓰면서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걸로. 혹시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의학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알죠. 너무 제가 진짜 한 편도 안 빠지고 아까 영철이도 반에서 그거 보는 것 같던데 혹시 아까 먹으셨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요즘 의학 드라마가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학 드라마에서 막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죽는 경우에 어떻게 죽나요? 어떤 모습을 하고? 되게 일단 뭐 의료 기기를 차고 있다든지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막 산소호흡기 달고 아니면 여러 치료 그런 기기들을 달고 많이 죽으시는데 여기서 이 작가는 이런 거를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죽음이란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호스피스 치료예요. 호스피스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잘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영철 씨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도 드라마 잘 보던데. 아시는 만큼만 그냥 대답해주세요. 틀려도 돼요. 뭐 호스피스 치료고 병동 이런 거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호스피스 치료는 간단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보다 곧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 예를 들면 말기 암 환자같이 막 몇 개월, 길어도 몇 년 이렇게 안 남으신 분들께 많이 치료를 권하는 치료인데 이거 약간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 약간 의학적인 치료는 막 주사 바늘 꽂고 약 넣고 항암 치료하고 그런 치료지만 이거는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물론 의학적인 치료를 하지만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 다른 심리 상담가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렇게 집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한 기관으로 가셔서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차례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치료를 호스피스 치료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의료진 분들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가나 아니면 그런 사회복지사분들이 오시는데 심리 상담가 같은 분이 오시는 이유는 약간 죽기 전이라면 약간 심정이 복잡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건데 약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죽기 전인 사람은 심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내가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등등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심리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호스피스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영철 씨가 만약에 본인이 의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기 암 환자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항암 치료 같은 그런 의학적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권할 건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호스피스 치료를 권할 건지 본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말기 환자가 저한테 찾아온다면은 그래도 의사로서는 사명감은 일단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항암 치료를 좀 진행한 다음에 아마 항암 치료 이후에도 이제 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의사라면 저는 아마 호스피스 치료를 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이 약간 좀 편안하게 가야지 그분도 마음을 놓고 가실 수 있고 그 가족들도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서 이 치료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 대화에 대해서 이제 다음 챕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대화 관련해서는 우리 영철 친구가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7장 어려운 대화, 두렵지만 꼭 나눠야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책에서는 의학과 의사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3단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의학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3단계는 점차 단계로 나아가면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을 모른 채로 죽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의학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3단계이고 의사들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3단계는 자신의 의견을 환자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를 수용해서 내리는 판단하는 과정을 의사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3단계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의학에서와 의사에서의 3단계를 이제 사용한 사례가 이 책의 저자인 아톨 가안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아톨 가안디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치료가 힘든 병을 앓았어요. 치료가 힘든 병을 앓았는데 이래도 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좀 천천히 진행을 해요. 천천히 진행을 해서 결국 수술을 했지만 수술을 한 이후에도 그런 질병이 나아지지 않자 어시스트 리빙 호스피스라는 집에서 간단한 치료만 계속 이어나간 채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삶을 포기하고 그냥 받길 바라지만 자식들이나 이제 부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삶을 더 나아갔으면 한다는 말을 계속 해나갑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알고 아버지의 취미생활, 아버지의 뭐 일상, 그리고 가끔씩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여행지나 이런 곳을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자식들이나 부인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와도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오자 자식들이나 부인들은 아직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환자와 대화를 나눴음에도 이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어려운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아톨 가한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톨 가한디가 첫 줄에 좋은 죽음이나 아름다운 죽음이 있는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현희 씨는 이러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물론 있다고 보죠. 이제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까지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모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권현 씨의 생각과는 좀 다른데 어떻게 뭐 죽음이라는 게 결국 뭐 되게 허무하고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 되게 슬프고 그런 죽음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권현 씨하고는 다르게 어떤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얻고 되게 죽음은 슬픈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진모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좋은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런 과정이 좋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죽음을 위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의 선을 약간 이렇게 잡아당겨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좀 더 늘리는 등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새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죽음을 준비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죽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좋은 삶,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동진 씨는 뭐 지금 좋은 인생 이런 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나이가 19살인데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공부를 했겠죠. 근데 막 죽음에 대해서까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공부라면 공부고 솔직히 공부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뭐 그걸 통해서 뭘 느꼈다면 그게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느낀 생각으로는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외로워하거나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 이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땐 좋았지, 그때는 맞아 행복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성적이나 이제 시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분이 고등학교에서는 뭐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오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라든지 이제 말하고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자살할까 죽어야 하나 뭐 한강 물은 몇 도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달고 살죠. 입에 달고 사는데 이런 입에 달고 사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시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자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삶을 나아가고 더 노력했으면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달고 다는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추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제 16,500원이라는 가격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와 구독 박아주시고 이제 댓글에다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답변하신 분께는 세 분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